기둥 주단에 십자가가 있는 건가요? 비잔틴 왕국 시대 정교회였던 동방 정교회였다는 게 드러나죠. 그 궁전을 지나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그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죠.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모스크가 원래 아니었고 이건 교회죠. 비잔티움 시대 교회인데 아야 소피아 뒤에 이제 조그만한 데가 있어요. 조그만한 데가 있는데 뭐 모스크들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가까이 와서 좀 설명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비잔틴 시대 또 교회네요. 아야 소피아 바로 뒤에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그 좀 읽어보면 원래 이게 4세기 때니까 300년 기원후 300년 때 아야 이리니 안티하기아 에이레네라는 그 교회였어요. 굉장히 길긴 길다. 모니먼트는 뭐 기념물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읽어보면 The Church of Hagia Eirene was originally built in the 4th century라고 그랬잖아요. 4세기니까 기원후 300년 되니까 아야 소피아보다 이 교회가 더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궁전만 보고 여기를 안 들렀다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냥 모스크려냐고. 저도 모스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교회였어요. 비잔틴 시대에 교회였던 거죠. 동방 정교회였던 거죠. However, it burned to the ground in 532, 그러니까 532년에 탔다. 그래서 6세기에 타버린 거죠. 6세기 같으면 이제 아야 소피아 때죠. And was rebuilt by Byzantine Emperor 주스티니안이라고 해갖고요. 주스티니안 1세 in 548, 그러니까 548년도에 재건축된 거죠. 바실리카 플랜디드. 바실리카는 이제 그 건축 양식을 말하는 거고요. 교회 건축 양식. 기둥이 가운데에 많이 있는 그런 걸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그러죠. And three naved church. 이게 이제 three naved라고 해갖고 네이브드가 뭐냐면 심곡석인가 뭐 그래갖고 그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성당 같은 데 보면 명동성당이나 그런 데 보면 가운데 중앙에 넓은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콘시스트 구성하고 있는데 3섹션으로 나우스 이거는 메인 스트럭처 메인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텍스 그러면 엔트런스 출입구, 엔던 아티리움, 코티아드는 이제 가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정원요. 오니스 앱스 세미돔이라 그래갖고 이제 세미돔 형태의 그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길디드 모자이크, 길디드란 말이 금박을 입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이크의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모자이크가 있겠죠. 거기에 금을 입혀놨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모자이크 백그라운드요. 그러니까 금박을 해놓은 모자이크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there is a large barred cross. 그 위에는 그 이제 바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그 귀화집 같은 데도 보면 석축 같은 거 그런 바들이 크로싱 돼 있다, 교차되고 있다. 어랑도 앱스 아치라 그래가지고 그 아치 기둥 따라서 이제 그렇게 돼 있나 봐요. Rest on inscription. 명문이 남아 있는데 명문이 찍혔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from the Torah, which means 토라는 이제 이슬람의 경전이죠. It is the Lord. 그 주님께서 who enable him 그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To ascend 오르게 하다 뭐 그런 거. To heaven 천국에 오르게 한다. Thanks to his doing on the earth.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였지만 소피아 성당보다 더 이 역사가 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기도 역시 모스크로 돼 있지만 내가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벽에 지금 있는 그림 채색화되어 있는 그림도 예를 들어서 6세기 때 만약에 그림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면 와 엄청난 게 아닐까 싶어요. 와 이게 보이시죠? 안에 돔에도 이렇게 그림들이 남아 있고 반드시 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저기 궁전보다도 더 이게 더 값어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은 코린트 양식이고요. 그리스의 양식입니다. 제가 그 궁전은 안 가도요.
와, 이 4세기 때 지었다가 그 6세기에 다시 증건된 아야 이린이, 그러니까 설명이 어떻게 나왔었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아야 소피아보다 더 오래된 이곳을 제가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티켓을 샀습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500년대 그 비잔틴 양식은 아니고요. 건물은 돈 보이시죠? 비잔틴 양식이 맞지만 이제 오토만,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채색을, 그러니까 모스크로 채색을 한 거죠. 와, 그러네요. 앱스,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주고, 와, 이거 보십시오. 돌들 이게 500년대 다시 6세기니까 지금 1500년을 버틴 성당이거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벽돌들이면 이게 1500년을 다시 버텼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 이런 양식에다가 또 위에는 라운드가 있는, 잘못 접혀서 방송 찍다 큰일 날 뻔했네. 양식은 도리스 양식이고요. 그리스의 도리스 양식이네요. 야, 1500년을 버티고 살아남은, 제가 지금 모스크로 쓰고 있지만 실제 모스크로 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서 예배를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대로 그냥, 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실제 모스크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는 게, 일부 그림이나 그런 거는 몰라도 이거를 아까 밖에 들어올 때 모스크 양식으로 좀 그림이 있었지만 안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교회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죠. 카톨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리스 정교회 같은 동방정교회죠. 또는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런 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도 도리스 양식이고요. 그리스 양식이고요. 와, 여기서 예배를 봤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뒤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을 것 같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채광되게 이렇게 남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의 오스만 투르크의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야 소피아를 지금 밖에서만 둘러보고 안에는 둘러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많이 남겨 있어서 훨씬 더 좀 저한테는 좀 긴장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저 위에 금박이랑 길드에 아까 그러는 금박이나 그런 거는 일부 손댄 흔적이 있지만 거의 그대로 그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와, 대박인데 이거는. 많은 회랑들로 이렇게 아치 형태, 이런 회랑들로 아까 되어 있다고 설명 영어로 된 걸 다 제가 해석해 드렸으니까요. 부족한 제 영어 실력이지만 제가 또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안에 뭐 이렇게 비둘기도 들어와서 살고 있고, 1500년 된 이 돌 기둥. 이게 이제 이거는 그리스의 이오니아 양식이죠. 끝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주단에 보면 롤케이크 같이 저렇게 말려 있는 건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리스 양식하고 이오니아, 그리스 양식에서 오거든요. 이게 로마의 건축 양식도 그리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리스 양식의 그 기둥 주단이 남아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 이런 그 형태가 또 그리스의 건축물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 아테네 같은 데 가면 신전들 보면 기둥들 그 일자로 쭉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교회를 올리잖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비잔티움 양식은 이렇게 돔을 올리는 거죠. 기둥 위에 돔을 올리는 양식인데, 이게 도리스 양식 아까 저쪽에 그것만 봤는데 밑에를 자세히 보니까 롤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거는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오니아 양식이 맞아요. 와. 실제로 여기 아야 이레네 와서 또 이오니아 양식을 또 보내요. 오늘 소피아 성당 그쪽으로서는 거의 도리스 아니면 코린트 양식이었는데 이오니아 양식을, 와, 제가 그 뭡니까 이스탄불에 와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오니아 양식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여기 그 기둥이 보면 롤케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롤케이크 모양으로. 이거를 이제 그 이오니아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또 주단이 있고 또 그 아치 형태로 아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비잔틴 시대의 그 양식인 거죠. 가운데 이렇게 공간을 놔두고 기둥을 통해 가지고 좌우로 크게 받치고 가운데는 이렇게 뭐랄까요, 공간을 이렇게 아까 배치했다 그랬죠. 코티야드라고, 가든이라는 뜻이 이제 그 코티야드가 가든 그 바깥에 있는 가든이라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아까 거기를 다시 해석해 보면 교회 내부에 이렇게 폭넓은 양쪽으로 기둥이 있으니까 가운데는 공간이 지금 이렇게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것도 안에서 보니까 또 큰 교회네요.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저한테 나무를 대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최근에나 뭐 나중에 이거 나무 같은 건 이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채색된 게 조금 보이는 조금 그 남아 있네요. 채색된 게 살짝 남아 있는데, 이거는 그 시대 비잔티움 시대에 아마 채색일 것 같아요. 오스만 투르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살짝 남아 있는 흔적만 좀 보이네요. 흔적만. 다 아치형, 기둥대고 아치형으로 되는. 아야 이레네 촬영 중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저는 아까 코트야드가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가 코트야드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좌우 이제 회랑을 중심으로 가운데가 이제 넓은 예배를 보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밖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쪽으로 가든이 코트야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양쪽 좌우로 아치 모양의 기둥을 줄줄이 세운 그리스식 같은 식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밖에는 또 코트야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코트야드입니다. 근데 안에 이제 유리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어요. 우물도 보이고, 저렇게 항아리도 갖다 놓고, 역시 여기가 이제 가든 같은 거예요. 교회 본당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안에 가든 같은 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을 좌우 저쪽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기둥을 배치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벽돌을 아치형으로 또 써서 이렇게 만든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그 모스크로 변동됐다 해도 실제 예배를 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러니까 6세기 때 모양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하나의 예가 그 십자가가 기단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그 기둥에서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다 모스크로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게 앞쪽에도 하나 남아있고 저 뒤쪽에서도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번 가볼게요. 이 교회의 아래쪽을 보면 이 돌들이 진짜 1500년 거의 그 전에 돌들인 거를 사실 알 수 있어요. 잔해를 봐도, 부서진 잔해나 이런 걸 봐도 돌을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끼워 넣는 그런 게 지금, 여기에도 뭔가 밖으로, 교회 밖으로도 건물일 텐데도 부서진 채로 그대로 원 건물 빼고는 그냥 약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한 1500년 전에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교회 바깥에 기둥을 박았던 바깥으로 뭔가 건물들이 있고 그랬을 텐데, 모스크로 쓰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유적으로. 아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쪽에 그 카펫 가게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옛날 니네들 교회를 모스크로 바꾸든 어쩌든 남겨놓는다, 부수지 않고. 근데 니네 유럽은 어쩌냐, 유럽에 있는 모스크들 다 니네들은 부수지 않았느냐. 참 그런 걸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편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치안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기둥 주단에 십자가가 있는 게 보여요. 비잔틴 왕국 시대 정교회의 어떤 동방 정교회의 어떤 게 드러나죠.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잔해 부수지 않고 무슬림들이 이걸 남겨놨다는 데도 큰 의미를 저는 두고요. 아래에 이런 그 돌들, 물론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오토만도 수리해서 쓰고 뭐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쓰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런 어떤 건축 자재는 500년대 당시 6세기 때 그 잔재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년왕 왕국, 비잔틴 왕국의 이 성벽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와서 제가 성벽을 이렇게 안을 또 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로 앞에 그 레스토랑이 1800년대부터 시작했던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면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1500년을 버텼던 천년왕국 비잔틴 시대의 이 성벽, 오토만에게 쓰러진 오스만 투르크에게 무너진 부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 제가 지금 만져보고 있습니다. 진짜 감흥이 새롭네요. 와, 1500년 전,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성벽을 제가 또 만지고 있다는 게 참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보면요, 성벽 안쪽에 이렇게 통로들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중으로 되어 있죠. 겹이 밖으로 이렇게 한 겹 있고, 또 저쪽에 안에 공간이 있고, 또 저렇게 벽이 있어서 이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 벽을 1500년 동안 뚫지 못하다가 중국에서 전래된 화약이 이제 서구 세계 중동으로 전파되면서 화약으로 쓴 대포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게요. 와. 이렇게 비잔틴 월 성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또 공간이 있고요. 양쪽을 오가는 통로들이 보이시죠? 통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들로 연결되어 있네요. 와, 천년왕국, 천년을 버티게 해줬다. 이게 사실 얘가 클로즈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는데, 이제 레스토랑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만져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못 들어가게 또 이렇게 쳐놨는데, 아야 이레네 교회하고 이렇게 성벽하고, 이 성벽이 있을 때 또 아야 이레네도 여기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와, 엄청납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제가 또 서 있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뛸 듯이 춤이라도 한번 추고 싶네요.